들이 다 특이한 걸 먹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뭐 했냐면요. 1592년에서 1598년 일본이 쳐들어왔다. 무슨 해란? 임진왜란. 그리고 잠시 강화협상했다가 다시 전쟁이 났다. 무슨 재란? 정유재란. 근데 누가 죽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철수하는 일본군을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죠. 무슨 대첩? 노량한 대첩.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은 어렵게 나올 게 없죠.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 그러면 재밌는 거 해보자. 우리 민족을 구한 3대 대첩이 있어요. 해볼게. 612년에 수나라가 300만 명으로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이 무슨 대첩으로 없애버려요? 살수대첩. 여기서 졌으면 민족 반이 죽거나 멸망했겠죠. 두 번째가 언제냐? 1018년 거란이 3차 쳐들어왔을 때 그 유명한 무슨 대첩? 귀주대첩. 무슨 찬? 강감찬. 그리고 1592년 이순신 장군의 여러분 부산 앞바다에서 요번에 영화 나온댔죠? 자, 무슨 도 대첩? 한산도 대첩이에요. 그럼 요게 우리 민족의 몇 대 대첩이에요? 3대 대첩. 그러면 국사에서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대략 1000여 차례 침략을 받았대요. 그러면 1000여 차례 침략에서 제일 중요한 전투 세 가지 꼽으라면 뭐예요?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이니까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겠지. 몇 가지 알겠죠? 자, 그럼 해볼게. 니네 봐봐. 갑자기 7시에 전쟁이 나. 북한이랑 우리랑. 3년간 전쟁이 나. 그럼 전쟁 끝나고 우리 만나면 많은 게 변해 있겠죠. 니네 20살 먹었으니까 군대 끌려갔겠지. 그리고 전쟁 끝나고 오니까 강남 막 잿더미가 됐겠지. 맞잖아요. 나 막 노숙자 돼가지고 두열이 멤버미 그러면 얘가 불쌍하다고 이렇게 죽 하나 주고 그러겠죠. 그러면 봐봐. 니네 전쟁이 끝나면 전쟁 전이랑 전쟁 후랑 사회가 완전 틀려버린 거 알죠? 예를 들어보자. 문학 작품 중에 6.25 끝나고 나서 사회 모든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상한 소설이 나왔죠. 오발탄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 주인공 거의 애가 멘붕이지. 왜 그러겠어? 전쟁 끝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에요? 대략 500년이면 시대를 구분할 때 전쟁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자, 조선 왕조가 500년이면 나라 세워서 딱 200년 있다가 임난이 터져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앞에 200년을 따내볼게. 조선 무슨 기? 전기라 부르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부터를 무슨 기? 조선 후기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네 문학작품 배울 때 조선 전기의 문학, 조선 후기의 문학 따로 배우지. 왜 따로 배우느냐? 같은 조선이지만 조선 전기랑 후기는 완전 사회가 틀려져 버리는 거야. 봐봐. 조선 전기는요. 큰 전쟁이 없어가지고 사회가 안정적이야. 그럼 농민은 농사 짓고 양반들은 과거 봐서 계속 양반 사회가 되죠. 그럼 양반이 먹고 살만하니까 시조, 가사, 양반 문화가 유행하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세상이 확 엎어져가지고 새로운 문화, 서민 문화가 등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싹 변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임난 끝나고 나서 해보자. 자, 해볼게요. 자, 임진왜란의 결과. 자, 해보자. 조선은 7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당연히 인구가 감소가 되겠죠. 별 것도 없죠. 7년 동안 전쟁하느라고 농사 못 쳤죠. 당연히 여러분, 토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가 황폐화되겠죠. 또 하나, 인구 감소하고 토지가 황폐화되니까 세금 못 걷었겠죠. 세금 못 걷으면 어떡해? 나라 망하잖아. 그래서 임난 중에 나라에서 두 가지를 팔아요. 따라해보자. 공명첩이랑 납속책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납속책이 뭐냐? 노비야, 농민아, 너 돈 많으면 나라에다가 납부, 쌀이나 재산을 납부하면 노비나 농민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야? 양반으로 만들어주는 게 납속책이에요. 그러면 양반 되면 좋은 게 뭐야? 첫째, 군대 안 가죠. 둘째, 과거도 볼 수 있지. 셋째,
지역사회에서 명예도 생기죠. 그래서 임난 중부터 나라에서 10번 무슨 책을 판다. 납속책을 한다. 두 번째, 공명첩이 뭐냐? 임명장인데 이 사람을 관리로 임명한다. 그러면 관리가 되는 순간 무슨 반이 되는 거야? 양반이 되는 건데 여기 이름이 공, 벼 있어요. 그럼 공명첩이 지금 돈으로 한 5억쯤 해. 그러면 농민이나 노비가 5억쯤 딱 내면 공명첩을 받는 순간 내 이름, 소고기, 죽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가 양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임난 중에 공명첩과 납속책을 팔았더니 노비랑 일부 농민들이 공명첩과 납속책을 사가지고 무슨 반으로 변신해요? 양반으로 변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전체 인구의 양반이 10%인데 임진왜란 끝나니까 전체 인구의 40%가 양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무슨 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걸 유식하게 조선 후기 임난의 결과 신분제가 동요 내지는 무승계하기 시작했다. 붕괴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자, 지어볼게요. 자,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은 인구도 감소하고 토지도 황폐화되고 월급을 못 주니까 임난 중부터 조선 후기 계속 나라에서 양반을 팔았죠. 야! 돈 좀 납부해봐. 양반 시켜줄게. 5번 납속책. 야! 공명첩을 써서 이름 적으면 너 양반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임난 끝나고 나서부터 무슨 제가 붕괴하는 거야. 붕괴제가 무너지고 누가 증가하는 거야. 양반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해보자. 자, 조선 정기의 퀴즈. 조선 정기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야? 의정부였죠. 조선 정기 가장 중요한 관청은 뭐예요? 의정부. 그럼 의정부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였죠. 누가 앉아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승이 3명이 앉아서 나라 일을 합의하는 무슨 기구? 합의기구였죠. 그런데 잠깐만 여러분, 이게 임진왜란이야. 자, 의정부 있기 전에, 임난 전에 나라에서 10번 비변사라는 관청을 세워요. 이 비변사는 뭐냐? 준비한다. 변방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쟁을 처리하려고 수십 명의 장관 차관들이 모여서 빨리 일을 결정하는 원래는 무슨 기구였어? 임시기구. 즉 전쟁이 터지면 임시로 만들어서 영의정, 좌의정, 장관, 차관들 한 50명이 모여서 잽싸게 나라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근데 임진왜란이 몇 년이야? 7년이죠. 그럼 7년 동안 사람들이 의정부로 가겠니? 비변사로 가겠니? 비변사로 가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사람들이 의정부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매일 무슨 사로 출근해요? 비변사로 출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나니까 관성의 법칙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에 안 가요? 의정부에 안 가고 어디에 출근해? 비변사에 출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부터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가 다 처리한다. 비변사가 처리한다. 그러면 비변사는 원래 무슨 기구였어요? 임시기구였다가 이때쯤에 항상 설치하는 무슨 화가 돼? 상설화가 돼가지고 200년 동안 비변사가 다 하다가 비변사가 너무 세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왕권 강화하려고 비변사 없애고 의정부 강화시킨 사람이 있었죠. 무슨 대원군? 흥선 대원군. 기억나죠 여러분? 그럼 오늘 다 찍어줄게. 조선정기 국가의 모든 정책을 책임졌던 것이 의정부라면 임난의 결과 의정부는 약해지고 무슨 사가 세졌다? 비변사. 비변사 언제까지 갔다? 흥선대원군이 없을 때까지 거의 200년 이상을 무슨 사가 처리했다? 거의 260년 동안 무슨 사가 하는 거야? 비변사. 알았죠 여러분? 이거 꼭 외울게요. 여기서 답이 아주 간단해요. 의정부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조선정기 국정을 총괄한 게 무엇인가? 의정부. 조선 후기
의정부 보여주고 뭐로 변신했나? 비변사. 요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됐어요. 어렵지 않죠? 또 소고기죽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죽이에요? 응? 호박죽. 나랑 식성이 똑같아요. 비웃어. 내 1등이 소고기죽이고 2등이 호박죽이거든. 자, 보자. 야, 요즘에 불경기긴 불경기인가 봐. 우리 집 건너편이 바로 홈플러스거든. 그러면은 한 11시쯤 가면 막 5,000원짜리가, 아니 10,000원짜리가 막 5,000원에 팔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버릇대로 그 시간에 갔더니 제품이 하나도 없어. 다 사가. 그래서 수박을 먹고 싶은데 너무 크잖아. 근데 야, 요즘에 웃기더만 쬐끄만 수박 팔대. 요만한 거. 내 선생님 머리통 반만한 거. 그래서 그런가? 아니 요만한 거 있지. 메론만한 거. 아니 저기 아니 나보다 작은 거 이만한 거 있어 진짜 수박. 나보다 작은 거 있어. 그게 여기서 얼마나 하냐? 한 4,000~5,000원 하지. 근데 우리 집 아파트 앞에 무인 첨가점이 생겼어. 1,500원. 그래서 아까 일을 하고 오기 전에 잽싸게 가서 냉동 시켜놨어. 밤에 먹으려고. 냉장 나와 이 새끼야. 되게 저렇게 비판적이야. 너 나중에 냉동시켜서 먹으면 맛있어. 터져 뻥하고.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아니 냉장에도 괜찮아. 냉장에서 딱 잘라서 밥 먹고 반 다음날 먹으려고 했는데 항상 다 먹어. 사람 심지가 있어. 먹은 다음에 아니야 사랑치도 몰라. 다 먹어. 엄청난 합리야. 그렇지? 수박이 좋아? 호박이 좋아? 자 볼게요. 이 친구 재밌어. 자 여기까지 했죠? 이제 알겠죠? 자 해볼게. 두 번째. 그러면 조선을 도와준 무슨 나라? 명나라가 임단 때 몇만 명 보내줘요? 50만 명을 보내줘가지고 무슨 연합군? 조선과 명나라가 무슨 군이 돼서 연합군이 돼가 한글 어려워요. 연합군이 돼가지고 여러분 일본이랑 싸웠잖아. 이때 니네 이 당시 군인들에게 월급 줘야 되겠죠. 해볼게. 예를 들어보는 거야.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이건희 할아버지 아시죠? 그분 재산이 대략 25조였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용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재용 아저씨 알지? 그분 재산이 대략 지금은 10조쯤 될 거야. 그리고 누구야? 그 새끼 트럼프 알죠? 미국 대통령. 걔가 재산이 5조야. 그러면 5조만 돼도 미국에서 엄청 재벌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한국에서 1년 예산이 얼마야? 600조. 감이 오니? 1년 예산이? 이 중에 1년 국방비가 50조야. 그러면 명나라가 조선에 7년 동안 50만 명을 보냈을 때 얼마를 썼느냐? 놀라지 마세요. 대략 5,000조를 쓴 거야.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명나라가 임난 때 조선 도와줬다가 재정이 파탄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거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명나라가 나중에 세금 많이 걷어서 무슨 난이 터져요? 밀난이 터져서 이것 때문에 1644년 임난 도와준 지 40년 만에 밀난이 나서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농민 이끌고 난을 일으켜서 여러분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야. 전쟁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땡큐지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가 큰 거야. 됐고. 일본 해보자. 일본 놈들은 좀 얄밉긴 한데 신났어. 뭐냐?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하가 그의 아들까지 죽인 다음에 정권을 차지해요. 바로 그 사람을 몰라도 돼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도요토미 부하가 도요토미 죽자마자 아들까지 제거한 다음에 얘가 1603년에 지금의 도쿄에다가 에도라는 정권을 수립을 합니다. 이게 에도 막부야. 그러면 임진왜란의 결과 일본은 무슨 건이 교체가 됐다. 정권이 교체가 됐다. 또 하나 임난 때 일본 애들이요. 우리의 유학자 그 다음에 수많은 기술자 중에서도 뭐야? 도자기 문도는 도공을 잡아가서 어떤 학자는 임진왜란을 영어로 세라믹 월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러요. 왜? 임난의 결과 도자기 기술을 베껴가서 일본 애들이 그 한 300년 동안 도자기를 유럽에다가 팔아가지고요. 지금 돈을 몇천조를 벌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좀 과장이긴 한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도자기를 서양에다가 엄청 팔아서 돈이 많아서 그걸로 개혁을 했다는 한 학설도 있어. 그 정도로 여러분 일본한테 재미를 본 거지. 대신에 배울 건 있어요. 뭐냐? 우리는 양반 사회라 그런지 기술자를 좀 천시했어. 아버지가 도공인데 아들을 웬만하면 도공을 안 시키려고 그래. 왜?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도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천민이라고 천시를 당하는 거야. 근데 일본에 잡혀간 도공들은 딱 가자마자 기술이 좋으면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은 사무라이로 대우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막 엄청 막 잘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잡혀가신 사람들이 집이 좀 작아요. 2, 3평. 그 다음에 심수관이라는 분이 잡혀갔는데 이 후손들이 지금도 2, 3평 23대. 그 다음에 심수관 17대. 이런 이름을 쓰고 있고 지금도 거의 일본에서 인간 문화 취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한국은 너무 이렇게 문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기술을 좀 천시하는 게 얼마 전까지 있었지. 근데 지금은 싹 바뀌었죠. 왜냐? 니네 아버지 때도 아니고 할아버지 또래는 내 삼촌 얘기야. 전교 1등 하면 의대를 가면 안 됐어. 서울대 법대를 가서 고시를 봐야 돼. 의대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의사도 훌륭하지만 남자는 법대, 판사가 이런 게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형이 지금 거의 60이 됐는데 그 형도 전교 1등을 했는데 2학년 때 문과, 이과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때 관념으로 남자는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다 떨어진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 형이 이제 동생이 내 친구 후회를 하는 거야. 차라리 형이 의대를 갔으면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3남매인가 4남매였거든. 그럼 형이 좀 잘 나가면 다른 친구를 좀 동생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된다니까, 그게. 놀랍지, 되게. 지금 문과보다 이과 손 들어가요. 문과, 잡과. 오케이. 주가. 자, 했지?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도자기 문화가 꼽혔는데, 그런데 봐봐. 1607년에 조선이랑 에도마쿠랑 통화를 해요. 야, 우리 좀 사귀자. 우리 에도마쿠가 임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키는 거니까 좀 사귀자 해서 이때부터 조선이랑 에도마쿠랑 조용해. 자, 조선에서 에도마쿠에 가끔가다 사신을 파견하는데 요 사신을 따라해볼게요. SK, LG 무슨 사? 통신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임난 이후에 조선이랑 에도마쿠랑 다시 국교를 수립한 다음에 조선에서 에도마쿠에 가는 사신을 뭐라 그래요? 통신사. 대략 몇 명이 갔어요? 500명. 자, 1607년에서 1810년까지 무려 몇 차례? 12차례 가가지고 서로 문물을 교류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통신사.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봐봐. 통신사가 주로 언제 가느냐? 에도마쿠의 제일 높은 장군을 쇼군이라 부르거든. 그럼 쇼군이 죽고 다른 쇼군이 딱 취임했을 때 그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에도마쿠 입장에서는 자기 면목이 봐. 선생님이 어저께 생일인데 미국 대통령이 내 생일날 와봐. 야, 이거 장난 아닌 거지. 봐봐. 야, 봐봐. 나 일개 강사인데 갑자기 내 생일날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그렇지? 그 다음에 BTS가 와봐. 내 생일날. 그럼 신문사 오겠지. 신문사 와가지고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 하고 막 얘도 오겠지. 죽 들고 소고기 죽 들고 막 오겠지. 그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잖아. 근데 명예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통신사. 내가 하나 되게 더러운 얘기 해줄까? 인도에 몇 년 전에 다큐를 보는데 인도 분들이 14억 정도 되는데 개인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 6억이래. 나머지 화장실이 없대. 그래서 300명이 같이 쓰든가 한대. 화장실. 그리고 해볼게. 나랑 얘랑 친구야. 종로야. 길 가다가 야 잠깐 배 아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엉덩이 까고 눈대.
그럼 두 명도 같이 놓자 해서 같이 본대. 싫어요. 담배 피면서. 그런데 그거를 빌딩에서 본대. 보인대. 길 가다 보면 그냥 그래 쭉 눈대. 그래서 내가 막 황당했거든. 근데 일본의 어떤 그 일기 발견했는데 조선통신사 500명이 이제 자다가 출발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앞에 모일 거잖아. 500명이 모여서 이제 줄 세우잖아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경악을 했대. 왜? 일본은 더워서 그런지 더우면 좀 세균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욕 문화랑 좀 청결이 발달해 있거든. 일본은 화장실 문화가 발달했는데 통신사 500명이 갑자기 출발하기 전에 다 바지를 내리더니 땅바닥에서 500명이 동시에 그냥 똥을 싸더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나한테 쓸까 기겁을 한 거야. 근데 그걸 뭐 하니까 우리 민족도 그렇게 이렇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민족을 까는 게 아니라 문화마다 아주 틀린 거지. 스펙타클 하지 않니? 양반 쌍민 자 한방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막. 그때 뭐 누가 치웠을까? 일본에. 자 볼게요. 자, 여하튼 누가 치웠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난 끝나고 조선에서 일본에 갔던 사신을 SK 혹은 LG 통신사 뭐라고요? 통신사 여기까지 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요 지역을 따내볼게요. 무슨 지역이라 불러요? 만주. 여기 살던 민족을 여진족이라 그러는데 이 여진족이 수십 개로 쪼개져 있는데 얘네가 싸움을 잘해. 그래서 얘네가 뭉치면 명나라와 조선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명나라가 여기 여진 두드려 패고 조선이 여기 여진 두드려 팼거든요. 이런 식이야. 니네가 여진인데 얘가 좀 클 것 같으면은 그냥 두드려 패는 거야. 그 다음에 쟤가 크네. 두드려 패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그런데 명나라와 조선이 일본이랑 싸우느라고 만주족의 여진에게 신경을 못 썼죠.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 중에 이빨을 안 닦아서 이빨이 누래요. 무슨 아치? 누르아치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임난 중에 여기 있는 여진족을 다 통일한 다음에 1616년에 후에 나타난 금이다. 후금이란 나라를 세운 거야. 세운 다음에 누구를 계속 공격해요?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이미 명나라가 임난 도와주느라고 힘이 없어가지고 매일 후금하게 두드려 맞는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자 해볼게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요게 나오면 무슨 회란이에요? 임진회란. 그럼 해보자. 임난 중에 나라에서 양반에 돈 주면 양반직을 팔았다. 아까 배웠죠? 납석책. 돈 주면 임명장을 줬다. 무슨 척? 공명척. 그리고 임난 중에 의정부 대신에 무슨 사가 더 힘이 세졌다. 비변사. 아까 배운 거죠. 그러면 임난 끝나자마자 왕이 누가 되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본명이 이병헌이죠. 무슨 군? 자, 광해군 들어본 적 있죠? 광해군. 그러면 광해군이 딱 왕이 된 순간 이때부터 이제 무슨 후기가 되는 거야?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봐봐. 문제가 터졌어. 광해군이 왕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무슨 군이? 후금이 에브리데이 누구랑 싸우는 거야? 명이랑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야 광해군아 왜요? 임진왜란 때 우리 명나라가 도왔으니까 너 광해군도 군사 보내서 명이랑 같이 후금이랑 싸우지. 근데 광해군이 봤더니 조선이 완전히 개판이야. 사람 많이 죽었디. 토지 황폐화됐지. 세금도 안 거치지. 근데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싫잖아. 그래서 광해군이 따라해볼게요. 뭘 하느냐?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무슨 외교를 해요? 중립 외교를 하는 거야. 이때 명나라가 삐져가지고 전화 걸어. 야 광해군 너 2만 명의 조선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명나라가 조선 먼저 치겠다 했더니 광해군이 멘붕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광해군이 조선의 장군 중에 강홍립이라는 장군한테 2만 명의 군대를 주면서 야 홍립아 네 명나라 가서 명나라랑 같이 후금이랑 싸우다가 적당한테 후금한테 항복한 다음에 우리는 후금이랑 싸우기 싫었는데
명나라가 강제로 데리고 온 거예요 라고 중립외교를 얘기해라. 아니나 다를까 명나라랑 싸우러 갔는데 명나라가 계속 지니까 강홍립이 적당한 때 항복을 해가지고 후금의 누르하치한테 얘기했더니 누르하치가 그래 인정해줄게. 계속 중립외교해라 해서 외울게요. 광해군 때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외교? 중립외교. 여기까지는 알겠죠?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전쟁을 막은 거. 단점은 뭘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 모르겠어. 그냥 해보자. 내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럼 해보자. 중요한 거 해볼게. 간단한 거 해보자. 내가 이렇게 역사를 강의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왕조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반이 세금이야. 해볼게. 현재 한국에서는 뉴스에 안 나오는데 미국의 재벌 대다수가 지금 나라에다가 지랄거리고 있대. 다시 미국의 일부 엄청난 재벌들이 미국 정부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대. 뭐로 항의할까? 왜 세금을 덜 걷냐? 우리 재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라. 왜냐? 나 재산이 1조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재산이 지금 3조가 됐다. 그런데 대다수 미국 사람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지금 막 900, 800으로 줄고 있다. 그래서 일부지만 미국의 재벌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 재벌들 세금 더 가져가라고 막 데모하고 있대요. 그럼 현재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기사를 보세요. 내 일부러 얘기 안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금 하나에 정권이 날아가기도, 지금 나라가 망하진 않지만 정권이 날아가기도 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해보자. 광해군 업적 중에 엄밀히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라해볼게요. 대동법. 해볼게요. 무슨 법? 대동법이야. 이거만 야 작년까지 수능 20문제 중에 무조건 대동법이 하나씩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번에 안 나왔지만 이거는 알아놔야 돼. 해보자. 봐봐 여러분. 옛날 양반이랑 농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세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납, 공물이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공납, 공물은 뭐냐? 그 지역의 특산품, 그 지역의 같은 말이야 토산품, 그 지역 현지 물건을 내는 거야. 해보자. 제주도에서는 어떤 과일이 유명해요? 귤. 대구는 무슨 과? 사과. 그 다음에 나주는 배. 내가 안양 살거든? 안양은 모르겠지만 포도가 되게 특산품이었대. 그럼 해볼게. 선생님이 대구 살아. 대구 사는데 쌀농사도 짓지만 대구가 뭐가 유명해요? 사과가 유명해. 그래서 쌀도 세금을 내지만 대구 산다는 이유만으로 사과도 세금을 내야 돼.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렇게 공납, 공물은 특산품, 토산품, 현물. 한마디로 뭐야? 사과로 세금 내는 게 바로 공납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봐봐. 공납은 100억 있는 양반도 사과 100개. 전 재산이 1억인 농민도 사과 100개야. 봐봐. 이건희 할아버지도 사과 100개.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사과 100개야. 재산 정도가 아니지. 조금 기분 나쁘지, 여러분. 그런데 양반은 돈도 많지만 권력이 있으니까 탐관오리가 못 건드려. 근데 탐관오리는 농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시비 걸죠. 야, 농민아, 왜요? 너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내라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멘붕인 거야. 100개도 부담인데 갑자기 그 삼가놀이가 막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내니까 막 파산하고 자살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광해군이 해볼게요. 야, 대동법을 하겠다. 대동법은 이제 사과 대신에 사과만큼 쌀이나 화폐나 옷감으로 걷는다. 그 전까지는 사과로 내야 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사과 가지고 사과로 내야 되니까 좀 부작용이 많았거든? 근데 사과만큼 쌀이나 봉조 내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 토지가 있으면 내고 자기 토지가 없으면 안 내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그 전까지 양반도 100개, 농민도 100개인데 예를 들어보자. 보통 양반들이 땅이 몇만 평? 100만 평. 농민들은 땅이 1000평이야. 그러면 100만 평 있어도 사가 100개, 1000평 있어도 사가 100개인데 대동법은 어떻게 돼?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양반 너 100만 평 있으니까 너는 1억 내. 농민 1000평 1000원 끝. 이 무슨 법이야? 대동법인 거야. 그러면 결국 대동법의 특징은 뭐야? 부자들에게 많이 걷고 없는 사람은 안 걷겠다는 얘기죠. 야, 이거 되게 합리적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21세기 대한민국과 미국에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이 원래 망할 뻔했는데 안 망한 이유가 뭐냐? 10명이면 9명이 뭘로 잡아요? 대동법. 그건 뭐야? 돈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없는 에게는 적게 걷는 게 정상인데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어. 여러분 중학교 때 혹시 그라크스 형제의 개혁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중학교 안 나왔니?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대동법을 더 자세히 해야겠지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알았죠? 끝난 거 아니야 이것도. 자 해보자. 광해군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법이에요? 대동법. 그러면 대동법은 원래 그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 귤, 배로 내는 거죠. 그런데 돈 많은 양반도 100개, 농민도 100개 내는데 양반의 힘이 있으니까 탐관오리가 안 건들고 탐관오리가 농민들에게 막 1000개, 10,000개 내게 했죠.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하니까 광해군이 무슨 법? 대동법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야? 양반 100개, 농민 100개가 아니라 토지가 많은 사람은 더 내고 토지가 없으면 덜 내라. 합리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과로 안 내겠다. 뭐야? 쌀이나 화폐나 옷감으로 받겠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토지에 부과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잘 들어봐. 자, 여러분 일결이라는 게 있어. 봐봐요. 일결이 뭐냐면은 여러분 책가방 있죠? 책가방 요만하잖아. 몇백? 책가방에 쌀 가득 채우면 한 말쯤 내겠지. 한 마리 10개 모이면 몇 가마야? 한 가마거든요. 그러면 일결은 뭐냐? 여러분 책가방에다가 쌀을 가득 든 거 300개 나오는 게 일결이야.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은 몇 가마일까? 10가마니까 한 여기서 몇 가마? 30가마가 나오는 거야. 자 물어보자. 한 가마. 지금은 이마트 가면 쌀이 20kg이 한 가마나 그러는데 원래 한 가마가 몇 킬로냐면요. 80kg이 한 가마야. 이걸 한 섬이라 그러기도 하죠. 한 섬. 그러면 왜 80kg일까? 상식. 왜 80kg일까? 옛날 성인 남자들이 1년에 먹는 쌀이 한 가마래. 그러면은 애들은 2명 부양이 되겠죠. 그럼 물어보자. 1결이면 300두가 나오는데 요게 30가마 30섬이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1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30가마 벌지. 그럼 해보자. 그럼 내가 몇 명 부양할 수 있는 거야? 성인 남자. 30명 부양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럼 지금 돈으로 얼마? 연봉? 2, 3억 되는 거야. 더 되는 거야. 지금 돈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1결에 300두인데 이 중에 12두. 책가방 12개를 뭐로 내야 돼? 사과나 배 대신에 대동법으로 내야 돼. 그러면 농민들은 0.1결이 있어. 0.2결. 어떤 양반들은 막 100결, 1000결, 만결 있겠죠. 그럼 옛날에는 내가 1000결이 있어도 사과 100개 그냥 10만원 내면 됐는데 지금은 1결당 300두당 몇 두 내야 돼? 12두를 대동법으로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생각해봐. 얼마 전까지 사과 100개 해봐야 10만원인데 대동법으로 25억을 내게 됐어. 양반들이. 개빡치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매일 데모하고 정부는 아니다. 이 대동법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계속 해가지고 해봐요. 맨 처음에 광해군이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작을 했는데
전국으로 퍼지는데 몇 년이 걸려요? 100년이 걸려요. 왜? 양반이 계속 지랄거린 거야. 근데 반대로 해봐. 니네 어떤 나라, 자, 내가 대통령 됐어. 김성렬이야. 내가 김성렬이야. 갑자기 오늘 대동법을 하겠대. 세금을 재벌들에게 더 부과하겠다. 그러면 재벌들이 막 저항하겠죠. 보통은 적당히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대통령 20명이 100년 동안 계속 대동법을 해서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선이 임난 끝나고 안 망한 이유가 무슨 법이다? 대동법. 본질은 뭐야? 야, 있는 자들아 더 내라. 양반들아 지주야 더 내라 해서 버틴 거야. 그러면 현대사회도 여러분 뭐가 정답인지 대충 알겠죠? 그렇죠? 아니야, 되게 중요해서 그런 거야 원래. 그래서 세금 제도가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많이 좌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정치에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정치에도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한국 전기회사 알죠? 전기공사. 반쯤은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라치고는 전기비를 좀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고 해요, 우리가.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제 무슨화가 돼버려요. 재벌에게 팔아서 민영화가 되면 거의 두세 배가 올라가는데 그 본보기가 어디냐? 1번. 1번 정치가들이 재벌이랑 손잡고 다 민영화 시켰어요. 그래서 봐봐. 안양 전기회사, 과천 전기회사, 역삼동 전기회사가 따로 있어.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또 일본 사람들은 고속도로가 다 민영화됐어. 민영화돼서 깜짝 놀랐어. 그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도로 이용비가 한 2, 3만 원 되거든요. 일본은 내가 알기로 20만 원이야. 다시 한국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3, 4만 원 나와. 톨게이트비가. 근데 일본은 10얼마인가 20만 원 나와. 아니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 아니야. 거의 20만 원 나와.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 3만 원 5만 원 나오거든 톨게이트. 또 귀찮으면 그냥 국도로 가면 안 될 수도 있어. 아버지가 그냥 난 자연이 좋아 그러고 가면 괜찮은데 경부선 타고 쭉 가면은 3만 원인가 5만 원 나와. 일본은 내가 기억하기로 20만 원 나왔어. 20만 원. 그럼 기름값에다가 그거면은 차 가지고 부산 가는데 3, 40만 원이야. 근데 한국 그렇게 봐. 또 한국은 추석 설날에 톨게이트 무료죠. 왜? 국가 거니까 가능하지. 근데 민영화 시키면 안 되는 거. 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 깜짝 놀랐어. 미국 경찰들 평균 월급이 1억 2천이더만. 1년 연봉. 연봉이 1억 2천인데 영화를 봤는데 이거 모자라. 왜 모자르느냐? 20년 전에 내 친구가 미국 뉴욕 대학을 나왔는데 그때 맨하탄에서 동생이랑 아파트 방 2개를 빌렸는데 20 몇 년 전에 그게 400이었어. 20 몇 년 전에 400이었어 이게. 깜짝 놀랐어. 근데 그냥 석진이거든. 태훈아 거기는 전세 같은 게 없대. 근데 좀 좋은 데 살았어. 왜 여동생이 콜롬비아 다니고 애가 유학인데 지금 어느 영화를 봤는데 미국 경찰인데 그 도시 LA에서 집을 못 구하는 거야. 왜? 진짜 후진 집이 한 달에 700인 거야. 아니 농담이 아니라 한 달에 700.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아내 둘 다 교수야. 교수가 같은 거 뭐 공무원인데 차에서 자 그냥. 중산층인데 뭐 감당이 안 된대. 감당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 미국이 더 올랐대. 요즘에. 그러니까 영화 보니까 장난 아니야. 그래서 유튜브 봐봐. 어떤 애가 4평인데 600이래 한 달. 4평이 뉴욕인데 맨하탄인데. 더 심한 게 어디야? 홍콩. 홍콩은 콩알만 하잖아. 집값이 장난이 아니라 그 맥도날드에 가면 수십 명이 거기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직업은 멀쩡한데 한국은 낫다니까 그나마. 좋아질 거야 한국은. 인구가 주니까. 아니 장단점이 있어. 인구가 줄면은 인건비가 상승하겠지. 근데 약간의 좀 그건 있겠지. 약간은. 봐봐. 스위스가 인구가 적다고 못 살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는 원래부터 적고 우리는 많았다가 아니지. 우리도 얼마 안 됐지 원래는. 일제시대 2천만 년인데 뭐. 결국에는 세금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교육도 전면 바뀌어야 돼. 국영수가 아니라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그 뭐랄까 고급 기술 있잖아. 고급 기술. 뭐 해킹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 모르겠어. 하여튼 그 방향이 있겠지. 아니 교육이 잘못됐어. 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거 알죠? 평균적으로 유태인보다 높대.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애들 인성교육, 그 다음에 최첨단 교육, 뭐 코딩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적성을 살려서 쫙 해서 딱 하면은 좋을 텐데, 이 중에는 정말 뛰어난 미술가, 예술가, 디자인, 진짜 어떤 애는 막 니네 이 중에 진짜 니네들도 니네 소질을 몰라. 왜?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네이티브 잉글리시 막 다니고 서울대 가야 돼 막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자기 자식들이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몰라.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정말 손흥민만큼 축구 천재가 있을 수도 있고, 유명한 디자이너의 실력도 있고, 만화가 천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획기적인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걸로 갔는데, 이제는 좀 그런 걸 개발하는 사회가 되면은, 봐봐. 스티브 잡스 같은 애 한 명만 태어나도 100만 명 먹고 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미 글렀으니까. 나는 이제 내 나이 뭘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한양 백지지. 혹시 알아? 세계 최고의 맛있는 죽을 개발해가지고 월드 죽 해가지고 이렇게 KFC처럼 이렇게 서 있고, 뉴욕에 뭐 죽 할아버지 해가지고 막 죽 파파 좋아하고 있어.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보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집에 갈게요, 나는. 자, 대동법을 하니까 사과나 배가 안 거치고 쌀이나 엽전이 거치죠. 근데 문제가 터졌어.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제사야. 제사 지내려면 사과, 배, 망고, 두리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동법으로 사과랑 배를 안 거두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동법 하면서 나라에서 상인을 뽑아요. 나라에서 뽑은 상인들을 공인이라 불러요. 그 이 공인들한테, 야 공인아, 네, 대동법으로 거둔 쌀이랑 동전이랑 배를 줄 테니 전국에 다니면서 임금님이 필요한 사과, 배, 귤, 비단 옷을 사래.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들이 동전이랑 쌀 가지고 여기저기 여러분 시장, 장시 다니면서 돈 주고 막 줄 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볼게요. 상품, 귤이나 배를 화폐, 돈 주고 사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겠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전국에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수공업이 발달하고, 장사꾼이 막 등장하고, 여러분 갑자기 조선 후기에 뭐야? 장사, 장시, 상공업, 수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야.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상품을, 화폐를 가지고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갑자기 발달했다. 무슨 후기? 조선 후기. 그 영향이 무슨 법? 대동법. 대동법으로 등장한 우주인이야, 공인이야. 공인의 역할이 크다. 원래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공까지 했어요? 광해공까지 했으니까 쭉쭉 나가면 되겠죠? 자, 쉬었다 하세요. 어렵지 않죠?